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이 줄어든 항공사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챙겨주고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도 이 구조조정하지 말고 버텨달라고 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다행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공사들이 이 지원금을 아예 못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길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업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한창률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받았던 항공산업은 매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분류되며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다른 항공사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 여부에 아직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기간은 180일, 추가 지원 여부는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2020년에 240일, 2021년에 300일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6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는 6월 이후 고용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은 몇 명을 휴직시키고 몇 명을 복직시키고 다시 휴직을 이렇게 돌릴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인력 운영 계약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연장 기간이 딜레이되면 딜레이될수록 항공사 측에서는 인력 운영 계획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더욱이 항공사의 영업비용 가운데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어지면 대량 해고와 업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구조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LCC 같은 경우는 9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자율적인 체제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지원금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개입, 주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정책 방향에 따라 항공산업 구조 개편이 빨라질지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이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이 항공사들에 주는 부담 결코 이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부 정의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겼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대한항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항공업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 여객 수요가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을 위주로 일정 부분 유급 휴업을 이어가게 될 전망인데요. 전문 인력이 많은 항공업계 특성상 정상화를 대비해서 인력을 아예 줄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서 4월부터는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생겨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로 휴직자들 월급을 직접 챙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재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 수준인지 직접 분석을 좀 해봤다고요? 네, 우선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년간 급여와 퇴직급여는 각각 1조 5천억 원과 1조 6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는 각각 1,400억 원과 1,3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2분기부터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3분기 동안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1,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연간 1,000억이 더 든다. 이러면은 실적에 영향을 꽤 주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 대한항공의 실적 추이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대한항공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였는데 작년에는 항공기를 화물용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화물 사업 호조와 맞물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올해 역시 화물 부문 호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 1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담분을 제외하더라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러시아 세관한테서 그 부과받은 과징금이 1,1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이게 타격이 더 크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부문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나마 좀 괜찮다 이런 얘기고 다른 항공사들은 어때요? 네, 일단 다른 항공사들은 현행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진에어, 제주항공과 같은 LCC들이 오는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LCC들이 놓인 상황은 지금 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LCC들이 서로 상황이 다르다. 어떻다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공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연간 각각 300억 원과 400억 원대인데요. 3분기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지난 2년치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해봤을 때 2분기 동안 약 19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 역시 화물업 호조 덕분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2,3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아시아나 역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중단에 따른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 LCC들은 어떻습니까? 네, LCC들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가 별도로 다트전자공시에 공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많은 지원액 상위 3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별로 200억 원에서 약 400억 원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3분기와 4분기에는 60억 원에서 120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담 규모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문제는 LCC들의 실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LCC들의 주요 수익이 여객에서 나오는 만큼 세 회사의 지난 2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역시 1,000억 원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금 중단에 따른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LCC들은 해외여행을 서서히 나가겠지만 기존에 아직까지는 저희 국내 오미크론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못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계속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이 연장이 더 될지 안 될지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LCC들이 바로 흑자로 대규모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는 저도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서 대형 항공사와 LCC 사이의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결국 LCC들이 지원금 중단에 따른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객 수요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CC의 실적 회복을 내년께부터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에는 실적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도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 쪽으로 투자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튜브 제목은 우선 정부 지원 중단에 LCC 실적 악화 불가피, 해시태그는 항공업계 양극화, 올해도 어두운 LCC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정의영 기자였습니다.